수능 사고력 키우기 이대로 문학 시리즈 농부가 오늘 고전시가 확장과제의 마지막 작품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공부 정말 열심히 하느라고 고생 많았어요. 이 농부가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주목하는 거는 앞선 작품에서 배웠던 화자와 그 다음에 대상의 관계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러나 이 작품은 밑에 보니까 요거 필기 한번 넣어도 좋아요. 형식적 특징으로 성경 후정이 들어있지. 성경 후정은 앞에 경치, 뒤에 정서라는 뜻이니까 굳이 타 작품처럼 약간 복잡하게 중간에 화자의 인식이 들어있다 이런 식으로 굳이 체크하지 않아도 종장이 거의 다 화자의 인식이기 때문에 그거에 입각해서 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음보의 생략이라고 써있는데 우리가 이제 형식적 특징 중에 하나가 3장 6구 12음보 자시보자 내외라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작품이 조금 특이하게 마지막에 음보를 생략함으로써 여운을 주는데 거기에 화자의 인식, 그러니까 태도가 조금 강력하게 엮여 있어요.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럼 지금 말한 거로 알 수 있는 건 내용과, 자 지금 보니까 내용과 필기 넣고 있나요? 형식은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다. 따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내용부터 가볼게요. 선생님이 지금 빨간색 읽고 있는 동안 한번 필기를 넣어볼까? 줄여서 쓰지 말고 다 써. 왕실의 종친으로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설종과 고종시대에 활동했던 경평군 이세보가 계절에 따른 농가의 일상과 여기다가 하이라이트, 자 접속조사 와가를 기준으로 계절별로 농가, 그러니까 농부의 어떤 일상이니까 농부 일상이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일상생활 속에서 밭도 메고 모도 심고 그 다음에 절기와 시기에 맞춰서 해야 하는 이들에 대한 얘기가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어려움을 노래한 시조이다 라고 써있는데 어려움 체크. 그러면 계절에 따른 농가의 일상은 어디까지고 어려운 부분은 어디서부터인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농부가는 사실 총 12수 작품인데 우리는 중요한 수만 좀 골라서 배워요. 그러다 보니까 3수부터 8수까지 배우게 됩니다. 그 안에서 농가의 일상과 어려움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확인하면서 수업을 따라가 보자. 자, 마지막으로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 작품은 한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한자라고 하는 것은 한자를 쓰거나 또는 그걸 사용해서 뭔가 읽거나 또는 말하는 용도로 본다기보다는 우리만의 언어 그 계층에서 한자어의 층위가 반드시 포함이 되고 실제로 따지면 60%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권해주고 싶은 건 고전시가에 이렇게 좀 빈도수 높게 나온 한자는 그 어떤 단어의 형태 같은 거 살짝 보고 좌수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이런 의미 생각나지. 그 춘향전에 보면은 좌수, 뭐 별감, 그러니까 사토처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자를 좀 보면 왼쪽 수, 손이라고 써있죠. 어때요? 좌수 그렇잖아. 그럼 오른쪽에 있는 거는 수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고 수는 손수건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좀 간단하게 보도록 하고 기본 중요한 단어는 파란색으로 선생님이 이렇게 써놨습니다. 옹길 이 종자는 우리가 씨앗 같은 거, 그러니까 뭔가를 심었을 때 그거에 종이 있잖아요. 그 종을 모종이라고 해서 나중에 자라서 작물이 될 뿌리가 되는 씨앗 혹은 그거의 어린 싹들, 이런 것들을 옮겨 심었다 이런 식으로 또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세낭민 보이죠? 이 성자가 들어가면은 낙자가 들어가면 태평성대를 얘기하는 거지. 태평성대의 즐거운 백성이라고 하니까 아마도 앞부분에 아까 봤던 농가의 일상은 어느 쪽에 좀 맞춰져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까? 태평성대에 행복하게 살아가는 농부의 모습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그걸 바탕으로 첫 번째부터 가봅시다. 자, 앞에 두 줄, 마지막 한 줄 이런 식으로 갈게요. 이유는 뭐라고요?
선생님 여기다 다시 한번 필기 넣어볼까요? 앞부분이 뭐라고요? 선경이라고 했어요. 선경은 뭐지? 앞부분이 경치고 그 다음에 여기도 한 번 더 필기를 넣어볼게요. 후정. 뒤는 뭐라고 그랬죠? 뒤에는 자신의 감정, 자신의 인식, 자신의 행동, 자신의 태도, 생각 같은 것이 나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생각을 할 때 앞부분은 성경이니까 이렇게 묶어보고 성경, 뒤는 후정, 요거 하나.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계속 갈게요. 왼쪽 손에 잡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우리 대상 기억하죠? 잊지 않았죠? 핵심 대상이 있고 그 다음에 사용하는 대상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핵심 대상은 당연히 농부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농부가 핵심 대상이니까 우리 네모 한번 넣어보자. 농부. 그런데 농부라는 사람의 캐릭터를 분석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농부가 하는 행위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 대상은 우리가 이 핵심 대상에 대해서 사용하는 대상이죠. 충강이라는 단어와 여기 보죠? 충강 이렇게 좀 칠게요. 수답이라는 단어입니다. 요거 두 개를 묶어주세요. 동그라미의 크기가 다른 건 중요도는 아니에요. 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야. 충강은 봄빛이라는 건데 봄빛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농부가 하는 행위를 봤더니 모종을 옮겨 심고 있잖아. 그래서 여기 충강은 약간 빗댄 표현으로 여기다 써볼까요? 뭐를 빗댄 것이다? 뭐를 빗댄 표현이다. 봄빛의 가장 핵심이 뭐냐? 이제 모심기를 하면서 뭐를 기대하는 거죠? 잘 관리해서 여름에 잘 지나고 가을에 추수를 기대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왼쪽 손에 봄빛을 잡았다는 낭만적인 표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왼쪽 손에 농부가 모를 잡고 오른손으로 옮겨내서 흥을 막 겨워서 신나서 어디 문온에다가 옮겨 심으니 이렇게 해석이 되죠. 됐어요? 그랬더니 화자의 인식은 빨간색 밑줄인 거 잊지 않으셨죠? 자, 화자의 인식 한번 가볼게요. 자, 화자의 인식 한번 가보자. 아마도 성세낭미는 빨간색으로 가야 되는데 성세낭미는 이뿐인가 하노라 라고 했을 때 여기에 우리 서리적 어조 보이나요? 서리적 어조가 쓰이면서 평사형으로 한다면 이렇게 태평성대의 즐거운 백성은 지시어 이뿐이다 누구뿐이다 앞에 나와 있는 이 행위를 하는 농부가 흥에 겨워 수답으로 이종하는 것 뿐이다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가져오면 될까요? 그래서 여기에 드러나는 인식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 농부의 일상생활을 어떻게 바라보는 거야? 굉장히 태평성대의 백성으로 바라보며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 요 삼수의 기본적으로 소주제를 적어봅시다. 삼수의 소주제는 모내기 하는 농부의 흥겨운 모습 이렇게 하면 될까요? 네. 다음 초운재운이라고 했을 때 자 지금 보니까 초운재운이라고 나왔잖아. 그럼 지금 우리가 이 초자하고 제자는 알 수 있을 것 같아. 알면 좋을 것 같아. 처음과 다시죠. 우리 그 초견, 재견이라고 하면 처음 본 거, 두 번째 본 거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운자는 그 밭을 가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김을 메고 김 메는 건 본격적으로 씨를 뿌리기 전에 밭에 돌멩이들이 많잖아. 그거를 골라내는 행위야. 그러면 처음에 김을 메고 두 번째도 김을 메고 그러니까 다시 메고 그러니까 여러 번 해야지 돌을 잘 골라내고 판판하게 만들 수 있겠죠. 그것을 풀멜적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앞부분은 모두 열심히 김을 메는 저 농부. 자, 해보자. 화자와 대상의 관계 살짝 보면 다시 핵심 대상이 나왔는데 우리가 여기 선생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 잠깐 해볼게요. 옆에다 문장 하나 빼보면 삼수의 문장은 농부 자 조사 강조 가 흥을 겨워 그러면 뒤에 나와 있는 흥을 겹다 흥에 겹다 라고 하는 거의 주체는 행위의 주체는 농부 맞죠? 그런데 저 농부 조사 뭐라고 해야 될까? 야 부르는 것 같아요. 수고한다. 두 문장의 차이가 뭐죠? 첫 번째 문장은 뭐를 말하는 거지? 농부가 행위의 주체가 되고 두 번째 문장은
수고한다라고 누가 말하는 거야? 화자가 인식하는 대상이 됩니다. 됐어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농부가 스스로 나 수고하지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화자가 너 참 수고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에는 누구의 시선이 묻어있다? 화자의 시선이 묻어있다 라는 얘기야. 그 시선을 잘 봐야 돼. 자, 그래서 농부 이봐 수고하는데 라고 해서 우리 여기다가 밑줄 한번 빨간색으로 그어보자. 자꾸 파란색 미안해. 너 참 수고한다 라고 말하면 사립 쓰고 홈이 들고 위쪽 밭이죠. 위쪽 논이죠. 위쪽에 있는 논과 아래쪽에 있는 오가면서 분주하구나. 야, 너 굉장히 열심히 하는구나. 아마도 가보자. 빨간색. 실시, 때를 놓치는 건데 우리 농사는 굉장히 때가 중요하죠. 때를 놓치면 이라고 말해서 가정했어요. 가정이라고 쓰시고요. 여기 선생님 잠깐 써볼까요? 상황을 가정하고 너 만약에 그러면 1년 생애를 헛되게 보내는 거야 라고 말했어. 헛되일 거야 라고 말했으니까 여기에 드러나는 화자의 인식은 뭐라고 할 수 있지? 이제 우리 앞으로 사수의 소주제이기도 하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 얘기하는 거 있죠? 너 만약에 뭐뭐 하면 뭐 잘 안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지? 훈계한다고 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 오늘 고전시가 확장과제에서 훈계하는 어조, 훈계하는 내용 처음 배웁니다. 맞아? 그러니까 이 농부가 선생님이 마지막에 붙여놓은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앞부분에 한 것이 팔곡 같은 경우나 만흥은 일상생활이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자연과 더불어 실컷 노는 거잖아. 그 다음에 한 것이 팔곡 같은 경우는 자연을 은거의 장소로 생각하잖아. 그거는 일상생활이 아니라 사대부의 관념이야. 근데 농부는 지금 보니까 뭐 하고 있어? 밭을 메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일상생활이야. 그래서 이런 일상생활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한다? 열심히 사는구나. 근데 너 이거 놓치면 큰일 난다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나와 있는 거지? 열심히 농부하는 수고, 그러니까 농부의 수고와 그에 대한 뭐예요? 농부에 대한 훈계가 드러나 있다. 수고하는 모습은 쉽게 알 수 있으니까 훈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드러난다? 만약에 뭐뭐 하지 않으면 너 좋지 않을 거야? 큰일 날 거야? 또는 반드시 뭐뭐 해야 뭐를 얻을 수 있을 거야? 이런 형식을 말한다. 방금 선생님이 말을 빠르게 했는데 되게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정리를 간단하게 좀 해볼게요. 선생님 지금 여기다가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해보면 자연을 뭐다? 노동이 아니라 은거의 공간으로 인식한다. 그러면 이것은 관념이 됩니다. 누구의 관념? 사대부의 관념이에요. 됐습니까? 이렇게 약간 넓힐게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자연이나 어떤 삶의 터전이죠. 터전이 은거의 공간이 아니라 자연 똑같이 맞춰볼게요. 노동의 공간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뭐가 되는 거지? 관념이 아니라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가 되고 일상적인 문제가 되고 구체적인 문제가 된다. 이거는 사대부의 관념에서부터 비롯된 것은 아니다. 이런 어떤 차이점 알고 갑시다. 자, 필기 잘했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근고 여기 쓸 꽃자 보여요? 요게 열심히 부지런히 우리 개근상, 근면상 할 때 근자, 그 다음에 어렵게 근데 애써 심은 오곡은 모든 곡식이란 뜻이에요. 날이 가물어서 근심터니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부정적 상황이 하나 있네. 우리가 자연재해는 피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자연재해로 망한 게 아니라 이어진 문장 유연작운이라고 해서 운 구름이죠. 구름은 뭐예요? 구름씨를 가지고 있지. 그게 뭉게뭉게 형성이 되면 뭐가 내려? 비가 내릴 수 있잖아. 유연작운 그러니까 구름이 잘 피어 올라와서 내린 비에 여기까지야. 비에 그러니까 그럼 우리 생각해보자. 여기에 핵심 대상은 계속 농부예요. 그런데 사용하는 대상이 뭐예요? 라고 한다면 곡식이죠. 아이고 파란색으로 바꾸겠습니다. 곡식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곡식이 잘 자라려면
비가 내려야 돼요. 그래서 비에까지 여기서 한번 잘라볼게요. 자, 곡식은 여기로 넘어와서 약간 굳혀야 됩니다. 이렇게 굳혀야 돼서 패는 이삭이라고 나왔는데 패는 이삭 동그라미 한번 해보고 누군가 두들겨 패는 게 아니라 팬다는 거는 싹이 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이제 뭐 하는 거죠? 조금씩 싹이 나면서 발화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이 패는 이삭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뭐가 된다? 오곡에서 온 거다. 그러니까 싹이 나는 이삭이 야, 참 어떠하다? 정말 보기 좋다까지를 그냥 성경으로 처리해도 괜찮아요. 자, 대상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순풍조, 그러니까 비가 참 비우자 때 맞춰 내리고 바람도 잘 부는 것을 가장 중요한 거 밑줄 성화 신가 잠깐만 여기 뭐가 없다. 뭐가 없지 않니? 그잖아. 여기 어때? 아마도 웃음풍조 성화신가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아까 봤던 뭐가 없는 거죠? 음보가 하나 비었잖아. 그러면 하노라 이런 거 원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얘를 어떻게 한 거지? 생략했잖아. 이해됐습니까? 그럼 생략했으니까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렇게 생략했어요 라고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안 했어요. 그럼 어때? 여운을 주면서 뭘 좀 강조할 수 있어? 내가 얘기한 데까지를 강조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 뭐 강조하고 싶어? 이렇게 모든 것은 임금의 덕이다 라고 해서 뭐가 있다? 이렇게 우리 여기다가 쓸 수 있는 거 자연이 굉장히 어때요? 조화롭죠? 자연 그 재해나 재앙이 일어나지 않았어. 그래서 조화로운 자연과 이에 어때요? 대한 임금의 덕을 찬양 예찬이라고 할까요? 예찬함. 우리 예전에 배웠지. 예찬이 뭐라고 그랬지? 대상이 훌륭해. 대상이 가지고 있는 것 덕분이야. 이렇게 말하면 예찬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잘 곡식을 기를 수 있는 것도 임금 덕분이야 라고 말하며 예찬을 하고 있다. 그럼 우리 굉장히 이 작품이 왜 가치가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작품 안에는 사대부의 시각이 들어있는데 사대부가 농부의 삶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관찰하듯이 설명해 놓은 게 있고 또 여기서 사대부의 시선에서 농부한테 반드시 지켜야 되고 알려줘야 되는 어떤 뭐죠? 백성을 가르쳐야 하는 입장으로서 훈계를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아래로도 훈계를 하고 위로도 임금의 덕을 예찬하는 것을 잊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게 갖춰졌구나 이 작품 안에. 자, 다음 가자. 육수. 백로상강은 절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보니까 로는 이슬로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상강, 서리상 그러니까 이슬과 서리가 맺히는 때는 언제지 얘들아? 가을이지? 가을이 왔어요. 가을이 다다랐거든. 낫을 가라. 여기에 조사 넣으면 가장 좋겠네요. 선생님 그냥 필기로 해볼게요. 조사 낫을 갈아. 여기 리을 내리면 선생님 예전에 가르쳐줬죠? 갈아 읽기가 쉬워요. 손에 들고 낫을 왜 들었어? 당연히 이때 가을이 왔으니까 우리 아까 기억나나? 계절별로 농부의 일상을 얘기했다. 얼른 지게 지고 가서 보니 백곡이 다 익었다. 여기도 그러면 유효한 대상은 이게 되겠네요. 자 여기 보세요. 오곡, 백곡 맞죠? 그러니까 오곡과 백곡 모두 곡식, 모든 곡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곡은 사실 모든 건 아니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조라든가 뭐 기장이라든가 이런 게 포함된 5가지의 곡식인데 우리가 그런 걸 묻진 않으니까 오곡, 백곡 그러니까 모든 곡식에 다 익었어. 얼마나 풍요롭니. 그래서 지금의 잘 봐. 어서 가서 내가 만약에 농부가 빨리 가서 낫으로 이제 추수해야지 이러면 농부의 의지인데 지금 마지막에 또 누구의 목소리가 나오냐면 화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얼른 가르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빨간색 가르치기를 뭐라고 가르치냐면 아까 내가 훈계는 뭐라고 그랬지? 뭐뭐 하지 않으면 큰일 나. 반드시 뭐뭐 해야 해 라고 했는데 여기에 지금의 실시한 농부 우리 여기에 요 니은은
관형사형 전성음해를 썼다고 생각하면 이 농부의 상태를 수식하고 있죠. 맞아요? 수식하고 있어요. 화살표입니다. 화살표 같지가 않아요. 선생님 좀 작게 화살표를 작게 활성화가 안 되는구나. 화살표라고 생각을 해보고. 자, 지금의 이 농부를 갖다 얘기했을 때 아까 실시가 뭐였지? 시기를 놓친 농부. 그러니까 이 시기를 놓친 농부는 어떤 농부가 되겠니? 게으름을 피운 농부가 되겠네. 게으름을 피운 농부. 야, 무삼. 이러는 말해 무엇 또 없어. 또 없네. 여기 또 없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를 생각을 해봤더니 말해 무엇 하겠는가 이런 거 추측할 수 있지. 그럼 이렇게 추측을 하면 여기에 지금 우리가 나와 있는 이 초록색 서리적 어조네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식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해 무엇 하겠는가 라는 얘기가 있을 때 무엇 하겠는가 이퀄 말할 필요가 없다. 자, 이렇게 띄워야겠죠? 그 얘기는 어떠하다? 한 번 더 가자. 굉장히 이 시기에 추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굉장히가 여기 있으니까 문장 전체 꾸미는 부사어가 아니니까 좀 어색하네요. 이 시기에 추수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뭐가 되는 거죠? 당연히 이 시기에 김매기를 끝낸 다음에 이제 추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추수하는 시기에 뭐 해야 돼? 잘 익은 곡식을 보면서 감회를 느끼면서 추수를 반드시 해야 됨을 훈계하는 거죠? 자, 그럼 소주제 가볼까요? 자, 잘 익은 곡식을 바라보는 감회와 추수를 해야 함을 훈계했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됐죠? 좋아요.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1년을 수고하여 1년 동안 수고했지. 봄부터 시작해서 가을에 이제 왔잖아. 그래서 백곡이 풍등하니 풍성하니 그러니까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뭘 잡아? 대상 백곡 다시 나왔어요. 잡자. 아주 풍성하니 우순풍조가 아니런들 만약에 우순풍조가 아니었다면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한포고복이라는 단어는 반드시 기억해 두기를 권합니다. 빈도수가 높은 단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잔뜩 먹고 배를 두드림. 그 얘기는 뭐야? 우리 예전에 이렇게 추수를 하고 나면 주로 언제까지 이 추수한 쌀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 했어요? 언제까지? 사실 다음 추수 때까지야. 그러니까 보리를 심어서 보리가 확 일어나는 여름 거의 전? 봄? 그래서 우리가 이 봄 때 초근목피라는 말이 있었죠. 쌀이 다 떨어져서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니까 어때? 풀뿌리를 캐먹고 나무 껍질을 벗겨 먹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었던 보릿고개였다라는 건데 그런 보릿고개가 오는 것을 걱정도 하지 않을 정도로 너무너무 풍성한 거야. 그래서 한포고복이라고 말하는 건 언제나 함께 나오는 얘기는 이렇게 보시면 되죠. 태평성대. 생각을 해봐. 임금이 자꾸 전쟁 일으키고 아니면 임금은 가만히 있는데 외세가 자꾸 침략하고 그 다음에 또는 탕강우리가 실컷 열심히 추수를 했더니 파라를 뜯어가고 이런 일이 있으면 한포고복 못하겠지. 그래서 태평성대라는 의미가 들어있다. 그래서 밑에 나온다. 아마도 뭐라고? 국태평 나라의 태평 백성의 안락함은 바로 이 시대가 아니겠는가? 바로 이 시대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이 서리적인 어조는 굉장히 예찬적인 어조. 왜? 대단하다. 정말 훌륭하지 않냐? 이런 게 들어있습니다. 소주제 가보면요. 이렇게 되겠죠? 풍년의 즐거움과 태평성대에 대한 찬양. 이거는 시기니까 예찬도 괜찮아요. 이때를 굉장히 찬양하고 있다.
그대, 잠깐만. 여기까지 왔을 때 12수 중에서 절반을 넘었잖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잘라보겠습니다. 자, 과감하게 잘랐을 때 우리가 뭘 얻을 수 있냐면, 이 작품은 1에서부터 7수까지가, 1수에서 7수까지가 되겠죠. 우리가 좀 골라서 보긴 했지만 아까 계절별로 농부의 일상을 다룬 거예요. 그래서 일상을 다룬 내용이 끝나고 나면 8수, 9수, 오늘 우리는 8수까지만 하지만 8수와 9수는 어떤 농부의 목소리가 나와요. 농부의 목소리. 그럼 농부의 목소리가 나왔다는 얘기는 농부의 입장이 나왔는데 아까 우리 기억나죠? 바로 뭐죠? 어려움. 농부의 삶의 어려움. 농부 삶의 어려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삶의 어려움이 나온다는 얘기는 이세보가 그때 당시에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서 뛰어난 학자이자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대 추수 얼마나 하였는가 라고 했습니다. 내 농사를 지은 것은, 그럼 여기 화자 나오네요. 내 농사. 자, 화자가,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선경부정적인 측면이라고 보지 않고 요 8, 9수는 농부의 어려움에 초점을 맞춰볼게요. 내 농사 지은 것은 토세 신역이라고 나왔는데 여기 보면은 한자 세, 그 다음에 역이라고 했을 때 세금과 부역이라고 해요. 써볼까요? 세금과 부역. 세금. 오우, 글씨가 뚱뚱하네. 너무 두꺼우니까 조금씩 없애서 얇게 부역.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그 나라의 어떤 정치적인 그 구조라든가 아니면 그 위에 적층되어 있는 관리들의 행태라든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 토지에 대해서 세금을 얼마만큼 물고 이 신역은 몸으로 때우는 부역이라고 해서 실제적으로 돈으로 낼 수도 있었고요. 아니면 내가 몸으로 어디에 가서 이제 복무를 하듯이 내 몸으로서 나라에 어떤 내가 해야 하는 권리가 아닌 의무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의무가 너무 많았던 거지. 토세와 신역을 다 바친 후라면 자 여기 보세요. 바친 후라면 몇 섬은 무엇에 대해서 몇 섬이죠? 총 추수한 양에 대한 몇 섬이나 남을 것인가 라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에 중심 대상이 뭡니까? 라고 한다면 추수한 결과값의 양이 나에게 얼마나 남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요거를 잡아도 좋을 것 같아요. 몇 섬이나 남을까? 아마도 다 하고 나면, 자, 밑줄 가볼까요? 다 하고 나면 무엇을 위해 토세신역을 다 하고 나면 겨울 나기가 어려울, 어때? 또 없네. 어려울 듯 하구나 라고 써 있었겠지. 듯 하구나. 탄식이겠죠. 그래서 이걸 다 내고 나면 겨울 나기가 어려울 거야. 아까 초금 목피와 같은 시기를 맞이하기도 전에 이 겨울에 굶어 죽을 것 같아. 봄이 되면 그나마 풀뿌리 캐먹고 나무 껍질이라도 벗겨 먹지. 한겨울엔 뭐 먹니?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정말 척박하고 어려움. 그럼 우리가 이 작품이 뒤에 선생님이 12수까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2수까지 10수부터 12수는 이런 어려움을 벗어나도록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독려하는 내용이, 독려는 뭐죠? 열심히 격려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세보 농부가 오늘 총체적으로 얘기하면 특이점이 무엇이었다? 앞서 배웠던 작품과 달리 어떤 점이 있었죠? 여기에는 관념적인 사대부의 시선이 묻어있는 자연이 아니라 노동의 공간인 자연,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밭이라든가 논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자연의 하나의 일부에 들어간다 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상위 개념이 자연이고 그거의 하위로 보았을 때
이 일상적인 생활로서의 터전으로서 그런 것들을 다루었다. 그리고 그 안에 사대부의 시각은 백성을 가르치려고 하고 임금의 덕을 찬양하고 사회적인 비판점을 지적했다. 이 세 가지가 다 있다. 그래서 세 가지 정리해 볼게요. 여기에 드러나는 사대부로서의 시사는 1. 백성에 대한 훈계, 권고 이런 게 나와 있고, 두 번째 임금의 덕을 어떻게 되죠? 예찬하는 나와 있고, 세 번째 부정적 현실에 대한 비판, 세 가지가 다 있다. 됐나요? 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요거 마무리 짓고 그동안 확장과제 공부하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했습니다.